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편미분방 정식을 바운더리 컨디션이 주어지면 우리 어떤 식으로 풀 수 있느냐. 바운더리 컨디션은 그 바운더리에서의 값을 주는 디리흘렛 바운더리 컨디션, 그 다음에 거기에 표면에 투직인 데리버티브를 주는 코시 컨디션, 혹은 그걸 섞어서 주는 걸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편미분방 정식이 물론 그 범위는 굉장히 많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볼 거는 이제 물리학에서 많이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게 헬름홀츠 이퀘이션, 다음과 같은 형태의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볼 거라 이거예요. 물론 여기서 K가 0인 경우는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라고 하죠. 이게 헬름홀츠 이퀘이션의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뭐냐면 드디어 스페셜 펑션으로의 입문, 다음과 같은 헬름홀츠 이퀘이션을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쓰면 그 솔루션을 세퍼레이션 오브 베리어블을 쓰면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가를 우리 보도록 합시다. 물론 요걸 다 끝나면 그 다음에 당연히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식을 표현할 수 있는가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라플라시아는, 그래서 우리 이거를 쓰기 위해서 앞에서 벡터 어널리시스에서 오퍼레이터를 많이 썼지. 이제 다시 내가 그거를 유도할 필요 없이 이거는 그냥 이게 로 G축에서부터의 거리, 그 다음에 어즈미탈 앵글 G로 쓰는 경우, 그때 라플라시아는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렇지, 복잡하지. 그렇지만 우리 이거를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는지 몰라. 그죠? 플러스 K 스퀘어. 다음과 같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보겠다. 물론 보기에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지만, 우리가 그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트에서 우리 했던 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 여기서도 다음과 같은 phi z 어떤 양? 로만의 함수, 파이만의 함수, C만의 함수, 이렇게 써서 우리가 여기서 나타나는 P, phi, Z를 구할 수 있으면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구하게 된 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계속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이렇게 쓰면 도움이 되나요? 이게 일반적인 솔루션이 되나요? 라고 하지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요 각각이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해서 유일하게 결정이 되면 이거의 솔루션도 유일하게 결정이 되죠. 그래서 유일하게, 사실은 이거를 강의할 때는 답을 미리 알고서 이렇게 쓰자고 한 거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놓고서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hi z, 이거는 로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로, 그 다음에 남은 거는 P를 로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데, 이젠 더 이상 파셜 데리버티브가 아니라 로만의 함수니까 오디너리 데리버티브로 쓰면 되는 거예요. 오디너리 데리버티브 DD로 DPD로. 플러스 이제 phi는 PZ를 끄집어내고 로 제곱 D 스퀘어드 phi D phi 제곱, 마지막은 P phi D 스퀘어드 DG 제곱.
플러스 K제곱 P 파이 C가 0이죠. 그 다음에 양변을 P 사이로 나눠줘요. 다시 말하면 P 파이 Z로 나눠주면 이거는 P분의 1, 5분의 1, Z분의 1 이건 없죠. 그래서 우리 그 식으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 over rho P DD로 rho DPD로 그 다음에 1 over rho squared phi D squared phi D phi squared 플러스 K squared 그 다음에 C에 해당되는 거는 한쪽으로 넘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제 역시 우리 이 변수 분리를 한 거에 대한 강점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왼쪽은 로와 파이만의 함수, 오른쪽은 z만의 함수. 모든 로 파이 z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상수일 수밖에 없죠. 양변이 상수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상수를 마이너스 L제곱 요 차이가요. 그러면 요 식이 이제 이렇게 변수 분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얻는 건 뭐냐면 원래의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세 개 P phi Z에 대한 세 개의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맨 첫 번째 거 D squared G지 L squared Z 요거 하나 얻고 어디 조금 아까 테스트했던 분필을 오 좋았어. 녹차 아이스크림이 생각나는. 다음 나머지 식은 1 over rho P DD로 rho DPD로 플러스 1 over rho squared phi D squared phi D phi squared 이제 마찬가지로 이거를 오른쪽으로 요 양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오른쪽으로 넘긴다는 게 뭐야? 아이, 내가 괜히 이렇게 썼네. 아, 그냥 원래 걸 다시 써. 내가 다시 안 쓰려고 별짓을 다 하려고 했지만 다시 쓰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요거만 남기고 내가 어떻게 썼나? 요거를 넘기고 나머지를 전부 다 이쪽으로 쓴 다음에 로 제곱을 곱하면 로 제곱을 곱했으니까 로 나누기 P DD로 로 DPD로 플러스 K제곱 플러스 L제곱인데 N제곱을 K제곱 플러스 L제곱이라고 놉시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 도입한 상수가 L 그 다음에 N인 거죠. 이걸 집어넣으면은 플러스 이쪽은 플러스 N제곱 로제곱을 곱했으니까 로제곱 B 나머지는
역시 똑같은 논리를 이용하면 왼쪽은 로만의 함수, 오른쪽은 파이만의 함수. 모든 로와 파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것이 항상 성립하려면 상수일 수밖에 없죠. 로의 함수이면 왼쪽 건 막 변하는데 오른쪽 건 안 변하니까. 그래서 이 상수를 m제곱. 그래서 우리 상수를 몇 개 도입했죠? 세 개의 식에 대한 n, m. 세 개를 도입했죠. 그래서 d squared phi, d phi squared minus m squared phi. 두 번째 식. 그러니까 c 방향과 c와 phi에 대한 이퀘이션은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되고, 나머지 하나는 p를 다 곱하면 로 dd로 로 dpd로 플러스 n 스퀘어드 로 스퀘어드 마이너스 m 스퀘어드 p를 곱한 거니까 로에 대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좀 복잡하죠. 어쨌든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식이 나왔어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나왔죠. 물론 여기서 구했을 때 여기를 L제곱, M제곱으로 나왔으니까 이게 마치 양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M제곱이 L제곱이 음수인 가장 일반적인 경우도 포함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특별한 솔루션을 우리가 M스퀘어나 L스퀘어가 양수인 거를 쓴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면 뭐 수학적으로 봐도 그렇지만 이 파이가 어지뮤탈 앵글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거 아니에요? XY 평면에서. 그러면은 2파이만큼 돌면 제자리죠. 근데 함수가 함수이려면 한 점에서는 한 값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도 똑같은 값을 가져야 되죠. 그러려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함수가 되면 안 되죠. 진동하는 함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m 스퀘어가 양수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특히 요게 주기가 2파이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솔루션은 e to the 플러스 마이너스 i m phi 혹은 코사인 m phi 사인 m phi. 여기서 m은 인티저여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진동하는 함수여야 된다는 거죠. phi는. 그러면 우리 요거의 이퀘이션을 풀면 되니까 풀어서 솔루션을 우리 알면 전체 솔루션은 psi L, M, 로, phi, C는 P 로만의 함수 P인데 여기는 M과 N이지만 N은 사실 L, K는 주어지니까 LM. 저기서 L제곱, N제곱, M제곱 3개가 주어져 있지만 사실은 2개죠. 왜냐하면 N제곱은 L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M제곱이 따로 나와 있는 거고 K제곱은 식에서 주어진 상수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과 같이 2개, L과 M이 2개의 새로운 상수를 집어넣은 건데 PLM 로 phi M phi CL C.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본 것처럼 N제곱이 K제곱 플러스 L제곱이다. 다음과 같은
특별한 LM 값에 대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고, 만약에 일반적인 솔루션은 이걸 적당히 더해야 되죠. ALM, psi LM, rho phi z. 물론 이 앞에 붙어 있는 계수를 결정할 때는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네. 물론 이렇게 변수 분리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은 k 스퀘어가 상수일 때도 되지만 k 스퀘어가 일반적으로 로만의 함수, 파이만의 함수를 로 제곱으로 나눈 거, g만의 함수, 이런 식으로 쓰면 같은 형태의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나오지는 않지만 뭐냐면 이 경우에도 separation of variable, 변수 분리를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나오는 솔루션은 굉장히 다르겠죠. 자, 정말 모든 식이 다 예쁘게 잘 썼어. 그럼 우리 넘어가면 되지? 아니지. 이것만 하고서 어떻게 구하는지 방법을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죠. 예를 들면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랑 해야 되니까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다음과 같은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션 경우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풀 수 있냐 하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얘는 물론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션을 쓴다는 거는 실린드리컬 시미트리가 있는 경우죠. cylindrical eigenvalue problem.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썼던 헬름홀츠의 이퀘이션을 k 스퀘어가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해서 결정되는 아이겐밸류라고 생각하면 이 오퍼레이터를 작용해서 자신과 비례할 때 앞에 붙는 비례상수, 이 오퍼레이터의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면서 람다가 아이겐밸류. 사실 헬름홀츠 이퀘이션을 다르게 이해하는,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푸는 건 역시 헬름홀츠 이퀘이션이에요. 그럼 바운더리 컨디션을 어떻게 주냐? 여기가 원점이야. 이 Z축이야. 이게 반지름이 R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원점이면서 요 높이가 2분의 L, 밑으로도 마이너스 2분의 L. 그 다음에 여기서 원통 표면에서 값이 0이라고 해봅시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디리힐렛 바운더리에서의 바운더리 값을, 함수 값을 주는 거니까 분류에 의하면 디리힐렛 바운더리 컨디션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 일반적인 솔루션을 구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솔루션은 나중에 구하고, 우리가 여기서는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아이겐밸류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아이겐밸류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스몰리스트 아이겐밸류. 스몰리스트 아이겐밸류를, 제일 작은 아이겐밸류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조금 아까 이제 기억에서 사라지기 전에 Z 더블 프라임은 L 스퀘어 Z, Y 더블 프라임은
마이너스 m 스퀘어드 z. 다음 같은 거 있죠. 이 솔루션은 c는 e to the lz 이거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면 되고 엑스포넨셜 펑션으로 주어지고 파이는 아까 말한 것처럼 m은 인티저여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겐밸류 k 스퀘어가 어디 갔어? k 스퀘어가 혹은 람다가 제일 작으려면 우리 제일 덜 오실레이트 하는 거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오실레이션 하는 거 중에서 제일 작은 거 가능한 게 뭐죠? 요거 제일 작은 걸 고르니까 m이 0인 걸 고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파이가 상수인 경우죠. m이 0이면 이건 0이지만 요건 1이니까 m이 0. 다시 말하면 파이 방향으로는 상수인 솔루션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음 것 같은 경우에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죠. 뭘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아까 이걸 L 스퀘어로 놓고 이건 마이너스 M 스퀘어로 놨는데 이걸 마이너스 L 스퀘어로 놓고 이거를 M 스퀘어로 놓으면 어떤가요? 왜 그렇게는 안 하나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된 경우에는 엑스포넨셜 펑션이면 한 바퀴 돌았을 때 0이 되지 않죠. 그죠? 일반적으로 둘 다.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솔루션이 e to the l 파이랑 e to the 마이너스 l 파이가 있는데 둘 다 한 바퀴 돌았을 때 0이 되는 함수, 원래 값이 되는 함수는 없죠. 그래서 그렇게 구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럼 여기서도 그럼 L 스퀘어가 음수일 수 있지 않나요? L 스퀘어가 음수이면 먼저 L이 양수이면 다음과 같은 솔루션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나? 이게 L이 이게 리얼 넘버면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나? 그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이걸 만족하려면 Z가 2분의 1일 때도 0,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도 0이어야 되죠. 그러려면 A 얼마야? L 오버 2 B e to the 마이너스 L 오버 2가 0.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이걸 만족해야 되죠. 이걸 만족하려면 어떻게 하나? 밑에서 이 식에서 B는 마이너스 A e to the LL이야. 그 식을 밑에다가 집어넣으면 A e to the 마이너스 LL 오버 2 마이너스 LL 가 0인데 이거는 다시 앞에 e to the 마이너스 LL 오버 2를 끄집어내면 1 마이너스 e to the 2배 LL 이게 0이어야 돼. 앞에 A가 빠졌나? 뭐 A가 있대. 근데 이건 0이 아니죠. 그러니까 0이 되려면 A가 0이거나 A가 0이면 B도 0이니까 그거 아주 트리비얼한 솔루션이고 이게 0이어야 되는데 이게 0이려면 L 곱하기 L이 0이 돼야 되죠. 근데 라지 L은 0이니까 L이 0이 돼야 되죠. L이 0인 건 뭐죠? L이 0이면 L이 0이면 상수잖아. 그죠?
L이 0이면 상수로 주어지는 양이니까. 그러니까 L이 0이 상수 이외의 다른 솔루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 L이 L 제곱은 리얼 넘버이지만 L은 리얼 넘버가 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지는 L 스퀘어가 음수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러면 L을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써. 오메가 제곱은 양수야. 어? 그러면 L은 I 오메가. 따라서 C 방향의 솔루션은 A 코사인 오메가 Z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Z. 그 중에서 이게 있는데 지금 또 한 가지 두 개가 다 되냐면 또 봐야죠. 바운더리 컨디션이 그럼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에서 0이 돼야 되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이너스 2분. 이분 펑션이죠. 그죠?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같은 값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없죠. 그리고 요거는 만족해야 될 게 뭐냐면 코사인 오메가 L 오버 2가 0이 돼야 되죠.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오메가 L이 제일 작은 거, 작은 오메가는 오메가 L이 2분의 8. 그러니까 오메가 L은 파이. 그러니까 오메가는 파이 오버 L. 따라서 L제곱은 마이너스 파이 제곱 오버 L제곱. 그래서 우리 얻은 거는 뭐냐면 제일 작은 거는 M은 0, L은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L제곱.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구했어. 좋아. 그것까지는 구했어. 근데 우리 로에 대한 디퍼런셜 이퀘이션 아직 안 썼죠. 그럼 m이 제로고 l이 다음과 같은 값을 가질 때 레디얼 이퀘이션 다시 쓰면 로 스퀘어드 p 더블 프라임 p 프라임 로 제곱 마이너스 m 제곱인데 m이 0이니까 p n 제곱이 람다 스퀘어 플러스 l 제곱.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식이에요.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m 제곱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n 곱하기 로를 x라고 놨을 때 나오는 베셀 이퀘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헬레몰츠 이퀘이션을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로 썼을 때 나오는 레디얼 파트의 솔루션은 베셀 펑션이에요. 베셀 이퀘이션이에요. 베셀 이퀘이션이 굉장히 여러 가지 나오죠. 그 중에서도 베셀 이퀘이션의 요거의 솔루션을 n 로로 바꾸면 다음과 같이. 물론 요거의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2차 미분 방정식이니까 솔루션은 2개 있어요. 인디펜던트 솔루션 2개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요거는 지난번에도 봤지만 시리즈 솔루션을 구했을 때 x가 로가 0인 곳에서 파이나이트한 솔루션이에요.
로가 0일 때 다이버지 하는 솔루션이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다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 솔루션을 쓸 수가 없죠. 물론 그 뒤에 있는 그 로가 0인 곳에서 다이버지 하는 솔루션도 나중에 구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점을 포함하지 않는 공간에서 우리가 솔루션을 구할 때는 요거랑 원점에서 파이나이트한 거랑 원점에서 다이버지한 솔루션 두 개의 적당한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써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원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안 쓰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제일 작은 아이겐 밸류를 가지는 솔루션은 어떻게 쓸까? 근데 이걸 맞춰야지. 지금 로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려면 로가 r일 때 0이어야 되죠. 로가 r일 때 0이어야 되는데 지금 다시 말하면 로가 r일 때 0인데 n 곱하기 r을 알파라고 하면 J0 알파가 0인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J0 알파 오버 R로 코사인 L분의 파이 Z. 이게 가장 작은 아이겐 밸류를 가지는 아이겐 펑션이고 이때 그러면 아이겐 밸류는 얼마인데? 아이겐 밸류는 아까 우리 n제곱 빼기 l제곱 알파 제곱 r제곱 마이너스 l제곱 이거는 알파 제곱 r제곱 플러스 파이 제곱 오버 l제곱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물론 여기 알파라는 게 새로 나왔지만 이 알파는 사실 요게 0이 되는 거. 사실 J0 X를 그려보면 여기서 1이었다가 다음과 같이 오슬레이팅 하는 펑션이에요. 0이 되는 좀 요걸 찾아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애널리틱하게 구할 수는 없고 뉴메리컬하게 구하는 값이에요. 첫 번째 0, 두 번째. 여기 제일 첫 번째 0이 되는 알파 값이죠. 다음과 같이 우리 구할 수 있다. 오케이. 지금까지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에서 헬름홀츠 이퀘이션을 푸는 걸 봤고 그럼 이제는 당연히 조금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스페리컬 폴라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인 경우 그 경우에 헬름홀츠 이퀘이션을 세퍼레이션 오브 베리어블을 쓰면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이렇게 물밭을 만들어놨어. 다 치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여러 좌표계에서 나타냈을 때 이 솔루션을 보는데 그래서 그때 많이 나타나는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나 스페리컬 폴라 코오디네이트를 썼을 때 많이 나타나는 함수 혹은 이퀘이션 우리 이런 거에서 나오는 솔루션을 스페셜 펑션이라고 해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스페셜 펑션 중에 헬름홀츠 이퀘이션을 풀었을 그거를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를 풀었을 때 나오는 레디얼 파트, 로에 대한 함수에 대한 솔루션 베셀 펑션이에요. 베셀 이퀘이션에서 나오는 베셀 펑션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거 말할 때까지 얘기를 좀 더 길게 하려고 그러는데 길게 안 되네. 스페리컬 폴라 코오디네이트. 역시 이것도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준비하면서 라플라스안이 폴라 코오디네이트에서 스페리컬 폴라 코오디네이트는 어떻게 주어지냐. 자,
근데 이제 점점 복잡해지죠. 이게 내 인생이 이렇게 복잡해져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복잡한다고 생각하면 아직 물리학과를 시작하지도 않은 거죠. 세타, 사인 세타, 딥 사이드 세타, 사인 세타, d 스퀘어드 사이, d 파이 스퀘어드, 헬름홀츠 이퀘이션을 썼어요. 그죠? 라플라시안. 라플라시안이 좀 복잡하긴 하죠.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세타 파이 R만의 함수, 세타만의 함수, 파이만의 함수로 쓰면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걸 다 집어넣으면 첫 번째 거는 다 집어넣고 이걸 다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에는 R에 대한 R만의 미분이니까 세타 파이는 전혀 미분되지 않으니까 밖으로 나오고, 자, 여기서는 세타만의 미분이니까 요 안에 세타를 집어넣고 세타에 대한 오디너리 데리버티브를 쓰면서 R과 파이는 앞으로 나오고, 요거는 파이만은 그러니까 한 다음에 양변을 R 세타 파이로 나누면 R 세타 파이로 나누면 R 사인은 서로 캔슬이 되고 R 제곱 DDR 오디너리 데리버티브로 바뀌죠. 플러스 1 오버 세타 R 스퀘어드 사인 세타 dd 세타 사인 세타 d 세타 d. 자, 이제 변수 분리를 하는 것 중에서 이제 하는 게 좋죠. 이렇게 되니까 양변에 R 스퀘어 사인 스퀘어 세타를 곱한 다음에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자, 어떻게 돼? 이걸 놔두고 다 넘겨. R 스퀘어 사인 세타를 곱하고 1 over 5 d squared 5 d phi squared R 스퀘어 사인 스퀘어 세타를 곱하려면 마이너스 k 제곱 R 스퀘어 저거 다 넘기면 되지. R 스퀘어 ddr R 스퀘어 dr 마이너스 R 스퀘어드 사인 세타 dd 세타 사인 세타 d 세타 d 세타. 자, 우리가 역시 또 쓰는 아규먼트를 사용할 만한 위치가 되어 있죠. 왼쪽은 파이만의 함수, 오른쪽은 R과 세타만의 함수. 모든 R, 세타, 파이에 대해서 전부 다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상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d squared phi d phi 스퀘어는 마이너스 m 스퀘어드 phi
여기서도 m 스퀘어가 임의의 값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도 뭐냐면 어지뮤탈 앵글 한 바퀴를 돌면 함수가 소위 싱글 밸류드 미스라고 하죠. 한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한 바퀴 돌았을 때 같으려면 m은 정수여야 되고 이때 나오는 솔루션은 e to the 플러스 마이너스 im phi 혹은 코사인 m phi, 사인 m phi. m은 인티저고 다음과 같은 phi 방향의 솔루션은 이제 우리 구했고 나머지 부분을 봐야죠. 나머지 부분을 보려니까 귀찮은데 그렇지만 해야지. 자, 어떻게 하냐면 r 스퀘어 사인 스퀘어 세타를 전부 다 나누고 식을 두 개를 쓰지 말고 한 개만 쓰자. r 스퀘어 사인 스퀘어 세타로 나누고 요거를 이쪽으로 보내고 m 스퀘어. 그러면 이걸 저쪽으로 보낼까? 그러면은 1 over r 스퀘어 ddr r 스퀘어 dr 이걸 이쪽으로 보냈죠. 그 다음에 요것도 거기다 r제곱을 곱하자. r제곱. 그럼 이것도 넘기면 플러스 k제곱 r제곱. 남은 게 뭐죠? r제곱 사인제곱 세타로 나눠주고 이게 없고 여기다가 r을 곱한 거니까 r제곱을 곱했죠. 마이너스 1 오버 세타 사인 세타 dd 세타 사인 세타 d 세타 d 세타 요거는 이쪽으로 보내고 사인 스퀘어 세타로 나눈 거죠. r제곱 사인 스퀘어 나눈 다음에 r제곱을 곱한 거니까 사인 제곱 세타. 이 식을 다시 쓰면 다 저렇게 쓸 수 있죠. 자, 이제 보면 역시 위에 있는 양은 r만의 함수, 밑에 있는 양은 테타만의 함수. 상수해야 되죠. 상수를 람다라고 쓰면 복잡하지만 그걸 다시 내가 쓸 필요가 있나? 요거가 람다. 그 다음에 다시 써야지. 다시 쓰면 밑에 있는 건 그대로 쓰면 되나? 아니지. 다시 써. 자꾸 이렇게 재활용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1 오버 사인 테타 dd 테타 사인 테타 d 테타 테타 요거 테타를 곱한 거죠. 마이너스 m 스퀘어 사인 스퀘어 테타 테타. 그다음에 이걸 전부 다 오른쪽으로 넘긴 거니까 예, 0.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 여기 지우긴 했지만 K 제곱 R R을 다 곱한 거. 요 다음에 세 개의 이퀘이션이 세 개의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 원래 있는 헬름홀츠 이퀘이션을 separation of variable 했을 때 각각 세 함수가 만족하는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여러분들이 spherical coordinate 시스템은 spherical symmetry가 있는 것은 많이 써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함수, differential equation이고. 이 differential equation 이거는 앞으로 이 값이 k나 k 스퀘어가 뭐 어떤 값이나 아니면은 조금 다시 말하면 k 스퀘어가 사실은 r만의 함수, 세타만의 함수를 r 제곱으로 나눈 거, 파이만의 함수를 이렇게 써도 변수 분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요거는 레디얼 이퀘이션, 세타만의 함수. 다음 같이 우리 주어지죠. 그래서 요 특히 세타만의 함수 요것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레디얼 함수나 이런 거는 상관할 필요 없더라도 요거는 항상 라플라시안에서 변수 분리를 하면 세타에 관한 이 식은 어디서나 나타나요. 이 식이 약간 특별해요. 그래서 이 식의 솔루션을 역시 스페셜 펑션 중에 하나라고 해요. 이거를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원래는 요 식이지만 저 첫 번째 식, 네모 안에 있는 첫 번째 식 요거를 t를 코사인 테타라고 봅시다. 그럼 당연히 t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저 값이죠. 그러면 dd 테타는 ddt dd 테타는 ddt dt d 테타. 근데 t가 코사인 테타니까 마이너스 사인 테타 ddt. 그래서 앞으로 테타 코사인 테타를 우리 테타만의 함수지만 우리 코사인 테타의 함수로 쓸 수 있죠. 이거를 앞으로 p t로 쓰면 요 식은 사인 테타 dd 테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사인. 내가 뭘 잘못 썼나? 제대로 썼죠? 사인 테타 ddt. 좋았어.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사인 테타 dd 테타. dd 테타가 ddt로 쓰면은 마이너스 사인 테타 분의 dd 테타죠. ddt가 거꾸로 써야지. 마이너스 dd 테타. 맞지? 지금 제대로 썼죠? ddt가 1 오버 사인 테타. 그런데 요 안에 있는 요 양은 사인 테타 dd 테타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사인 제곱 테타를 곱한 거죠. 사인 제곱 테타 ddt 마이너스 사인 테타 dd 테타죠. 이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테타니까 1 마이너스 t 스퀘어죠.
이 안에 있는 거는 1-t제곱 ddt로 쓸 수 있고 요 sin θ분의 ddθ는 ddt 마이너스가 2번 나왔으니까 그거는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양은 요 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ddt 원 마이너스 t제곱 dpdt 요 식은 마이너스 m제곱 나누기 사인 제곱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람다 p죠. 요걸 풀어서 쓰면 체인 룰을 쓰면 첫 번째는 1-t제곱 t에 대한 미분 p 더블 프라임 그 다음에 뭐냐면 요걸 미분한 거 마이너스 2t p 프라임 마이너스 m 스퀘어드 1-t 스퀘어드 p 플러스 람다 p는 0 t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죠. 시리즈 솔루션을 구하고 마이너스 1과 1에서 파이나이트하다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쓰면 사실 시리즈가 끝나야 돼요. 인피니트 시리즈가 될 수는 없어요. 요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를 쓸 경우 어떤 스페리컬 시미트리가 있는 경우에는 R에 대한 함수에 대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문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요건 항상 나타나요. 요 식은. 요 식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식을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은 스페셜 펑션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는데 Associated 르장드리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그 중에서 특히 m이 0인 거 m이 0이면 어떻게 되죠? 1-t 스퀘어드 p 더블 프라임 2t p 프라임 요 식이 아무래도 어소시에이트 르장드리 이퀘이션보다 솔루션이 간단하겠죠? 이걸 우리가 르장드리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건 아까 우리가 봤던 헬르몰츠 이퀘이션이나 혹은 라플라스 이퀘이션 헬르몰츠 이퀘이션 k 스퀘어가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레디얼 이퀘이션의 형태는 달라지지만 앵귤러 파트, 세타 부분은 똑같죠. 그 세타 부분은 항상 똑같은 함수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내가 지난번에 뭐였더라? 이거 비슷한 거 있는데 특히 르장드리 이퀘이션인 경우에 요 식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 바운더리 컨디션이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파이나이트 하려면 이 시리즈가 끝나야 된다 그랬죠. 인피니트 시리즈가 되면 안 된다 그랬죠. 그 끝나는 게 얼마냐면 람다가 어떤 L 값에 대해서 닿은 것 같은 걸 만족해야지 시리즈가 끝나면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한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이상하게 썼지만 사실은 넌 네거티브 인티저이기만 하면 돼요. 람다가 넌 네거티브 인티저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드디어 이제 점점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점입 가경이라고 하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썼던 람다가 아이겐 밸류였었죠. 아이겐 밸류가 이렇게 결정이 t가 마이너스 1과 1에서 파이나이트 하다는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람다가 다음과 같이 아이겐 밸류가 결정이 됐었고 이로 인해서 생기는 레디얼 이퀘이션은 이거 이때 프라임은 R에 대한 미분. 이거는 앞에 있는 R에 대한 이상한 이렇게 막 R제곱 곱해져 있던 거를 체인 룰에 의해서 정리한 거고 뒤에 있는 거는 K제곱 R제곱 마이너스 람다였는데 람다를 이걸로 집어넣으면 시리얼 솔루션, 시리즈 솔루션. 이거 시리즈 솔루션 어떻게 하나? 시리즈 솔루션을 첫 항이 A0 R의 S승으로 시작한다고 합시다. 물론 시리즈 솔루션을 쓰면 서메이션에 A0 A J R의 S 플러스 J로 쓸 수 있죠. 첫 번째 텀을 쓰면 이걸로 써서 그 다음에 먼저 뭘 볼까? 처음에 이게 처음부터 그냥 무식하게 하면은 복잡하니까 먼저 라플라스 이퀘이션인 경우를 봅시다.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K 스퀘어가 왜 이거부터 하나요? 쉬우니까 또 간단하니까 이거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헬름홀츠인 거, K 스퀘어인 거, K 스퀘어 0이 아닌 거, 그렇지만 컨스턴트인 거, 이제 그걸 보겠다 이거예요. K 스퀘어가 0이면 요걸 집어넣으면 이거 만족하는 게 어떻게 돼? 인디셜 이퀘이션을 보면 A0항이 있는 만족하는 게 S를 두 번 미분하고 다시 그러니까 요게 R의 S승, 요것도 R의 S승이 있는데 2배 S K가 0일 때니까 마이너스 L 플러스 이거는 S제곱 플러스 S 이게 차이가 1이니까 인수분해가 되죠. S 플러스 L 플러스 1 S 마이너스 L이가 따라서 S는 마이너스 L 마이너스 1 아니면 L이죠. 그래서 R은 일반적으로 B L은 넌 네거티브 인티저예요. 가장 일반적인 솔루션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이 이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 때 바운더리가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영역 다시 말해 R이 원점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게 왜 이상하게 썼네. B, R 이거는 다이버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점을 포함하는 공간 안에서의 우리가 솔루션을 생각할 때는 요것만 써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원점을 포함하는 공간 이외의 공간에서 생각하면 다시 말하면 원점이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에 속해지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이 두 솔루션이 다 가능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조금 더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보다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걸 다 쓰면 우리 아주 어렵고 복잡한 식이 하도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거는 솔루션, 제너럴 솔루션.
서메이션 LM 적당한 R의 L승 R의 마이너스 L 마이너스 1 P LM 코사인 테타. 테타에 의존하는 게 L과 M에 의존했었죠. 그 다음에 ALM 프라임 sin M 파이 플러스 BLM 프라임 코사인 M 파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K 스퀘어가 0이 아닌 경우는 점점 더 재밌어지는데 K 스퀘어가 0이 아니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식이에요. 베셀 이퀘이션이야. 베셀 이퀘이션인데 그렇게 안 보이지. 베셀 이퀘이션처럼 안 보이지. 그래서 이게 왜 베셀 이퀘이션이라고 내가 얘기하느냐면 다음과 같이 써봅시다. 이렇게 쓴 거는 KR이 이렇게 나오니까 KR로 스케일을 해서 이렇게 쓰면 다시 말하면 X를 KR, 그 다음에 X를 KR로 쓸 거예요. 자, 이제부터 약간 복잡한 계산을 해봅시다. 복잡하다기보다는 지저분한 계산이지, 이건. 지저분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거를 Z에 대한 Z가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쓸 거예요. 그러려면 dR은 dR로 미분하는 거니까 dx가 kdr이니까 ddx는 1/k ddr이죠. 그 ddr은 k 곱하기 dx죠. cx x의 2분의 cx. 자, 이제부터는 z에 대한 미분을 x에 대한 미분을 프라임이라고 씁시다. 여기서는 프라임은 r에 대한 미분이지만 x에 대한 걸 쓰면 K 체인 룰 Z 프라임 X의 2분의 1승 마이너스 2분의 1 Z X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이네. 좋았어. 여기까지는 우리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한 번 더 미분해야죠. 한 번 더 K가 나와야 되니까 K dx를 하면 여기다 K를 한 번 더 곱하면 K제곱 요거 먼저 미분하는 거 Z 더블 프라임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하는 거랑 요거 미분하는 거랑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걸 앞에 걸 미분한 거의 2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G 프라임 X의 마이너스 2분의 3승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를 요거에 대해서 미분 X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을 미분하면 플러스 4분의 3 C X 마이너스 5를 2 이 식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K제곱 R제곱 여기다 R제곱을 곱해야 되니까 K제곱 R제곱이니까 X제곱 C 더블 프라임
C 프라임 4분의 3 Z 2배 R 프라임 2배 여기다가 하면 2배 KR이니까 X C 프라임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C 3 over 2 마지막 X제곱 마이너스 L 플러스 1 C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복잡하지만 C 프라임 앞에 있는 개수는 C 프라임 앞에 있는 개수는 가만히 있어보자. 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있으니까 X의 마이너스 1승을 X의 2분의 1승을 다 곱하면 이렇게 되죠. C 더블 프라임 앞에 있는 X 제곱이야. 이거 하나죠. 그 다음에 C 프라임은 마이너스 X C 프라임 플러스 2X 그 플러스 X죠. 그 다음에 C에 비례하는 거는 X제곱 4분의 3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L 플러스 1 복잡하지만 여기 X제곱을 뺀 나머지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끄집어낼까? L 플러스 1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플러스 4분의 1이죠. 이거는 L제곱 플러스 L 플러스 4분의 1이에요. L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X제곱 마이너스 L 플러스 이제 베셀 이퀘이션처럼 보이죠. 그죠? 베셀 이퀘이션은 아까 우리 n 곱하기 로를 x라고 x라고 x제곱 빼기 이게 뭐였지? l제곱. 이게 원래 l제곱이었었죠. l제곱일 때 베셀 펑션이 나왔죠. 근데 l 대신에 l 플러스 2분의 1이야. 그죠? 그래서 베셀 펑션 L 플러스 2분의 1이지. 그래서 K가 0이 아닐 때 솔루션은 역시 2차 미분 방정식이니까 인디펜던트 솔루션이 2개 있죠. 그 중에서 R이 0일 때 레귤러한 거, 시리즈 솔루션으로 구할 수 있는 거. R. 요거를 우리가 특별한 이름을 붙여서 베셀 펑션인데 스페리컬 베셀 펑션이라고 불러요. 왜? JL
JLX라고 부르고 아까 붙어있는 JL 플러스 2분의 1 X에다가 아까 우리 뭘로 정했었죠? 스퀘어 루트 X로 나눈 걸로 정했었죠? 그거의 적당한 노멀리제이션 파이 스페리컬 베셀 펑션은 오디너리 베셀 펑션의 L 플러스 2분의 1 차수가 L 플러스 2분의 1로 다음 같이 줘야죠. 이건 R equal 0에서 레귤러한 펑션이고 R equal 0에서 이레귤러한 다이버지하는 펑션이 있겠죠. 스페리컬 노이만 펑션이라고 해서 다음 같이 쓰는데 이거는 역시 다이버지 하는 거, R equal 0에서 다이버지 하는 건데 우리 이 성질은 나중에 보는데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솔루션은 따라서 K 스퀘어가 0이 아닌 헬름홀츠 이퀘이션의 일반적인 솔루션은 R은 JLKR BNLK 가장 일반적인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솔루션은 제너럴 솔루션 psi R theta phi는 summation LM ALM JLKR BLM NLKR PLM 코사인 테타 곱하기 ALM 프라임 사인 N 파이 BLM 프라임 코사인 N 파이 이게 언제라고요? K 스퀘어가 양수일 때 가장 제너럴한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우리 K 스퀘어가 0일 때 K 스퀘어가 0이 아닌 상수일 때 0보다 큰 상수일 때 가장 제너럴한 솔루션을 구했죠. 머리가 뽀개질 것 같죠? 그렇지만 여기서도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스페리컬 시미트리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 다음 어떤 psi라는 게 헬름홀츠 이퀘이션을 만족할 때 특정한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면 다음과 같은 가장 일반적인 솔루션에서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들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그걸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페셜 펑션, 베셀 펑션, 스페리컬 베셀 펑션, 어소시에이트 르장드르 펑션 이제 얘기를 듣기 시작했죠. 이제는 그 솔루션들이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스페셜 펑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